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확산 속도도 나날이 빨라지고 있죠. 때문에 그 역기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매체를 제대로 보고 받아들이자는 매체 이해력 교육,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만들어지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경남도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민주언론연합 회장을 지낸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이건혁 교수 나오셨고요.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남도 의회 김지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언론에 종사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엔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말로 매체 이해력으로 부르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많은 도민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매체 이해력이란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매체 이해력으로 순화해서 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매체 이해력,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풀어본 후에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디어 리터러시, 즉 매체 이해력 교육은 신문방송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과거 80년대 그 독재 정권의 유지에 기여하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며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매체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미디어에 접근하고 네. 미디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 다시 말해서 매체 이해력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번에 이 조례로도 만들어졌지만 매체 이해력 교육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전통 매체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네.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나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등 이런 미디어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도 네.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이 증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매체 이해력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매체 이해력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 3월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우선은 순조롭게 의결이 돼서 대표 발의자로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천만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앞서 저희가 학자의 입장에서 이 네네. 매체 이해력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네. 함께 들어봤는데 네. 의원님은 왜 이번 조례를 발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박정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네. 네. 2022년이죠. 지금 저희가요. 2022년 4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가장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아마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그리고 더해서 요즘 스마트와 환경을 합쳐서 스마트 그린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미디어가 있고요. 넘쳐나는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정보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정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과거보다 뉴스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이죠.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겠죠.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6.7%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26.7%로 통계 잡히고 있고요. 이것은 3년 만에 거의 4.6배가 증가됐다,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20대와 30대 이 청년층에선 더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거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청년들이 거의 80% 육박하고 있고요. 네. 일주일에 보통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접속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5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만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정보 교류하는 이런 이른바 정말 미디어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통되고 있는 많은 미디어 정보량이 일부는 가짜, 일부는 왜곡된 이렇게 편향적이고 잘못 이렇게 전송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나아가서는 범죄, 네. 폭력과도 연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말할 것도 없이 실제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이 청장년층에게도 이 진짜 어느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에서 이 조례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체 이해력 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르치시다 보면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실제로 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예, 차이가 있죠. 사실상 이제 미디어나 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확정된 사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매스 미디어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가짜와 그렇지 않은 그 사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게 되면 대중매체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진리와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가 혼재되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되는 이제 발언에 관한 건데 사이버 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이버 폭력 방지 또는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표현하고 말하는 메시지에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타인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의 표현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좀 절제된 의미 있는 표현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발달로 여론을 좀 빠르게 형성을 하고 결집한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나 지식 역시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선거철에는 이런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민주시민 교육과 매체 이해력 교육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네.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매체 이해력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네.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술에 뒤처지지 않게 습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또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매체 이해력 교육의 무게중심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신 만큼 이번 조례가 미래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물론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조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좀 있으리라 보십니까? 실제로 2018년 10월 10일에 경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하고 녹색소비자연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9명은 스스로 자기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있다
라고 믿었지만 네. 실제로 믿었지만 테스트한 결과 5명 중 2명은 허위 정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6.7%가 우리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 청장년층이나 청소년에게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의 양상을 보면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가짜 뉴스가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편향된 정보가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반면에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10대, 20대, 30대인 경우에는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고 또 그 소통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집단을 만드는 이런 경향도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 시민의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렇게 역량을 가진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제대로 예,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특히나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민주 시민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떤 민주 시민의 영향을 좀 기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또 도내 학교에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실제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1년 정도. 실질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빨리 교육 시작되면 좋겠지만 체계적 준비와 그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좀 필요할 걸로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경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단은 도교육청 내 각 부서 그리고 직속 기관과의 협조는 굉장히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곧 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준비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네. 뭐 한 2023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우리 경남에서도 이 교육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도의회가 잘 격려하고 네. 그리고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에 따르면 최소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준비하는 동안에 이 매체 이해력 교육에 포함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매체 이해력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은 첫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토론하는 법, 타인을 존중하는 법, 네.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법 등등이 실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료나 정보 활용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보 과잉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냐면요. 이 정보를 화폐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에 신용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데일수록 녹색을 표시를 하고 가짜 뉴스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게 있어서는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료나 정보를 어떻게 찾고 확인하고 검증할 거냐 이런 검증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당연히 매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함께 들어보셨는데 이번 조례 내용에 교수님께서 언급한 교육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조례 세부 내용과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미디어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에는 아마 이제 큰 덩어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올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교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례에서는 일단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매체 이해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선 처음에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렸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고요. 이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정하였고요. 네. 더해서 기본 계획 수립에는 사업 계획, 그리고 추진 방안, 그리고 교육 자료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하고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본 계획에 많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에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런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정의를 하였고요. 이것이 각급 학교와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수립되고 그리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학생들이 앞으로 잘 배우기 위해서는 또 잘 가르쳐야겠죠. 때문에 교육자 양성도 필요할 텐데 교육청이나 자체 교육, 또 전문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관련 학과의 교수이신 만큼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실 것 같은데 어떤 역량의 강사진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미디어 리터러시나 매체 이해력 교육을 위해서 강사들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내용과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이제 그 강사의 역량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의미 이해와 의사소통,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검색과 선택. 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확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입니다. 초상권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저작권도 보호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SNS 이용 시 언어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윤리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과 활용이라고요. 결국 이제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표현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전달과 공유 또는 비판적 분석과 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계획에서 이런 세부 내용들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023년에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창원시 의창구에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근거해서 이런 교육들이 좀 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예,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정말 저희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고요. 또 특히 제 지역구인 의창구에 내년에 개소하게 돼서 굉장히 정말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저희 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경남은 부산 센터 관할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일종의 정부 기관이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시청자 미디어 교육 그리고 체험 그 더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독자적인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문을 열게 되면 더 많은 도민들이 더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조례가 단순히 조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또 경남교육청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도의회가 변화하는 미디어 현실에 맞게 매우 적절한 매체 이해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은 경남교육청으로서 매체 이해력에 관한 연구와 조사, 그 다음에 교육 자료의 개발, 강사 양성과 교육 운영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협조와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속 가능한 매체 이해력 교육을 위해서 협업과 협력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바른 뉴스를 판단하고 또 매체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매체 이해력을 목적으로 한 조례가 경남도민 모두가 참된 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양질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